부평 갑시다. 일단 10번 문제는 질문이 아닌데 10번은 삼각함수 그래프 가지고 낸 거잖아, 그지? 근데 이게 이제 6월 평가원의 15번이 번호 이동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야. 번호 이동. 그지? 그래서 번호 이동이 일어나긴 했지만 이번 15번에서는 뭘 냈어요? 이번 15번에서는 뭐가 안 나와요. 아, 미적이지 어차피. 아, 그냥 수열이지. 그지? 그러네. 그럼 15번에 삼각함수 그래프가 나올지 아니면은 수열이 나올지는 모른다는 얘기네.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맛보기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또 대충 특징 중에 빈칸 채우기 문제가 6, 9에 둘 다 안 나왔으니까 이건 확률이 이제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고, 뭐 예를 들면은 또 질문은 아니었지만 11번 같은 거는 재활용하는 거지. 뭔지 알지? 그지? 이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13번을 볼 건데 13번 보기 전에 우리 얼마 전에 이런 스타일의 식을 본 적이 있어요. 무슨 스타일 식을 본 적이 있냐면, 일단 이거 나를 먼저 쓸게.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AK 등차 수열인데, 이게 합이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지? 항상 합이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제 SN의 최소값이 100보다는 더 크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절대값 AM이랑, 그지? 절대값 AM 플러스 3이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지? 요거는 어차피 초항이 마이너스 45잖아. 그지? 초항이 마이너스 45니까 음수부터 시작하지? 음수부터 시작하니까 이거는 음수인데 이거는 양수로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거 정도는 요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 있을 거야. AM번째 항이랑 AM 플러스 3번째 항, 이거는 0이다. 이렇게. 맞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 전에 풀었던 사설 모의고사에서 이런 게 있었거든. 등차 수열 이런 표현 하나 나왔었고, 똑같이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었어. A의 13번째 항이 0이었다, 뭐 이런 거 나왔었거든. 기억나지? 이 문제 해설했던 거, 그지? 그때 선생님이 식자체를 어떻게 세웠냐면, AN이 등차 수열이니까, 그지? n에 관한 1차 함수인데 공차가 기울기고, 그 다음에 여기를 n-13 이걸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냥 이렇게 바로 처리해 버렸었거든.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저울로 바꾼 것 뿐이에요. 이게 얼마 전에 정말 있었던 문제야. 맞아? 그치? 근데 이 얘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자, 잘 봐봐.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요. 뭐 이렇게 1차 함수잖아, AN이.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음수부터 해가지고 쭉 날아가잖아. 그지? 그런데 만약에 0 되는 항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여기는 대충 여기를 찍어보면은 여기가 n번째야. 그지? 그럼 여기가 n 플러스 1번째겠지. 그 다음에 같은 간격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n 플러스 3번째 항이야. 그럼 여기는 n 플러스 2번째 항이지. 그지? 그러니까 0 되는 항은 있어 없어? 0 되는 항이 없는 거야. 그지? 0 되는 항이 없으니까 여기랑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근데 요거 두 개 더해서 0이니까 이게 절대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이랑 n 플러스 2번째 항도, 그지? 합하면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0 되는 항은 없지만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의 비대칭 관계여야 돼, 대칭 관계여야 돼? 대칭 관계여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m 플러스 2분의 3번째 녀석이 될 거란 얘기야. 이런 항이 없잖아요, 이럴 수는 있어요. 이런 항이 없다 그럴 수는 있어. 그지? 없다 그럴 수는 있는데 이런 구조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냐? 굉장히 쉽게 풀었습니다. AN은 D에다가 n 마이너스 어떻게 돼야 돼? m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니까 m 플러스 2분의 3 있지? 이거를 인수로 갖고 있는 이런 형태여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1만 박아봐요. A1은, 그지? D에다가 m 마이너스 2분의 뭐가 돼? 1을 박으니까 뭐가 되겠지? 이렇게. 아니지. 뭐에다가 1을 박고 있냐? n에다가 1을 박아야 되겠죠. n에다가 1을 박으면은 마이너스 m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45야.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 다음에 2를 곱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m 플러스 1 곱하기 d가 90이 되는 상황입니다. 공차가 자연수지. 아닌가? 자연수 d의 합 맞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잖아.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곱해가지고 뭐가 되게 만들면 돼? 90이 되게 만들면 돼. 물론 이게 1 곱하기 90도 있지만 1 곱하기 90은 패스해야 돼요. 왜냐면 그러면 m 값에 0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3 곱하기 얼마가 있어요? 30이 있어요. 그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5 곱하기 얼마 있겠어? 18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7 곱하기 뭐 해가지고 90 만드는 건 안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9 곱하기 10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90 만드는 케이스가 있어. 조금 더 있을 텐데 그지? D가 예를 들어 10일 때를 생각해봐. D가 10일 때를 딱 생각해보면 D가 10일 때는 우리의 항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초항이 마이너스 45였지. 두 번째는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 플러스 5 이렇게 돼가지고 합쳐서 0 되는 항이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지? 근데 여기서 SN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00보단 커야 되는데 여기는 이거 4개만 5개 합치면 100이 어떻게 돼버려? 넘어가 버리지. 마이너스 100 넘어가 버리지. 그러니까 이거 안 되잖아. 그지? 근데 그 다음도 만약에 생각할 수 있긴 있어요. 그 다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공차가 점점 어떻게 되져 버려? 작아져 버리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간격이 점점 더 촘촘해져 버린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 불가능한 상황이 돼 버려. 그지? 그럼 답은 요거랑 요거 두 개 답이야. 그래서 30 더하기 18 이렇게 해서 48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은 열심히 했지만 사실 여기에서 끝나 있어요. 그죠? 어때요? 이게 노가다로 풀 필요는 없는 형태이고 굳이 이제 조금 설명을 더 추가하자면 얼마 전에 풀어봤던 그 형태들, 이런 표현들 첫 번째는 표현이야, 표현. 그지? 해석해야 돼. 두 번째는 이 1차 함수, 등차 수열을 바라볼 때 등차 수열이 결국에는 n에 관한 1차 함수다. 그지? 어떤 기울기를 가진 1차 함수다. 이런 측면을 이용하는 게 좋고 세 번째는 뭐 이거 가지고 만들 때 자꾸 공차가 자연수고 뭐 m값도 자연수고 막 이런 얘기 나오지? 그지? 부정방정식 형태 중에서 곱해서 거식이 되는 거. 약배수 관계. 그런 거 뭐 양념이 좀 들어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생노가다로 푸는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아이디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13번도 좋지만 이제 14번이 더 좋죠. 14번은 최고차의 계수가 1이고 F'0랑 F'2가 0인 이런 3차 함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극대격수가 0하고 2인 거는 뭐 뻔히 알고 있는 그런 형태죠. 자, 그런데 이제 gx를 보는데 이 gx는 어떻게 돼 있어? fx 마이너스 f0예요. 그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는 fx 플러스 p 마이너스 fp야. 그래가지고 x가 이제 음수일 때랑, 그지? x가 양수일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대요. 자, 일단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좀 그려봐야 되는데, 그냥 3차 함수가 어떻게 돼 있어? 그냥 이렇게 꿀렁꿀렁꿀렁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근데 처음에 이 형태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막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지? 위아래도 막 움직일 수 있는데 gx를 잘 보면은 이거를 평행이동할 필요가 없게 0을 집어넣으면 원점을 지나게 구조를 만들어주지. 그지?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x축, y축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정됩니다. 이렇게. 그지? 자, 여기에서 gx를 확정 지을 수 있는 건 음수 파트만 되는 거지. 음수 파트만. 그러니까 음수 파트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만. 이 노란색만 지금 gx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런 다음에 일단 기억부터 판단을 해볼게요. 이게 아직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자, 기억만 판단해 보시면 어떻게 되니 이거?
P가 1일 때야. 그지? 그럼 P가 1일 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P가 1일 때. 이쪽만 그려볼게요. gx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1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그치? 그치? 그러면은 일단 요거를 양수일 때는 평행이동을 해야 되는 거지.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그러니까 왼쪽으로 평행이동해서 붙일 건데 하필이면 딱방일 때를 집어넣어봐요. 딱방일 때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FP랑 FP를 무조건 빼야 되지. 그러니까 원점에다 갖다 붙이는 거야. 맞아? 무슨 얘기냐? 우리는 여기가 1이야. 그지? 여기서부터 이쪽을 그릴 건데 이거를 무조건 여기다 여기다. 여기서 이어지도록 잘라 붙이는 거지. 그럼 어떻게 생겼겠어? 여기서 그 다음 녀석을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얘기지. 그지?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그지? 여기 있는 요 점을 갖다가 원점으로 요렇게 평행이동을 하겠다는 얘기야. 평행이동을. 이해가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노란색 그래프 있지? 노란색 그래프가 바로 기억 상황에서의 뭘 얘기한다? 기억 상황에서의 gx를 얘기한다. 이 얘기는 이 gx가 fx를 어떻게 만든 것인지에 대한 기억, 니은, 디귿에서 기억에서 전제 조건을 깔아준 거야. 이 표현이 뭔지 알아요? 결국 f를 잘라 붙이기를 하겠다는 얘기야. 평행이동 등을 통해서.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한 거야? 핵심이 이거지. f 잘라 붙이기야. 잘라 붙이기. 이 잘라 붙이기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영어적으로 바꾸어 쓴 거에 불과하다. 그지? 표현이 아주 참신하다는 얘기야. 표현 자체가. 이해가 돼요? 그쵸? 자, 그래 버리면은 G'1을 물어봤는데 여기가 원래 2였는데 이게 1로 왔잖아.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 기울기 0 되는 데가 당연히 얼마겠어? 1이겠지? 그러니까 이때 G'1은 0이 되는 게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은 자연스럽게 참입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gx는 뭐도 되냐면 이거를 이렇게 잘라 붙이다 보니까 이쪽은 기울기가 0인데 이쪽에선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야 되니까 다른 데야 어차피 3차 함수 다항 함수니까 미분 가능하지. 부드러운데 여기서는 또 끊겨버렸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gx는 x =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그지? 첨점인 상태다라는 정보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니은은 뭐냐면, 니은은 g가 항상 미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그지? 여기가 0부터 집어넣을 때 거기가 fp 있는 데잖아. 그지? 그러니까 fp 있는데, 다시 얘기해서 fx는, 그지? x = p에서 미분 개수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바보 같다. 아무튼 이 왼쪽에서 0에서 잘랐으니까 0에서의 좌미분 개수가 얼마야? 0이지. 0이니까 이게 항상 미가가 되게 만들려면은 표현을 하나로 바꿀 수 있겠네요. f'p는 반드시 0이 돼야 돼. 맞아? 그러니까 0 되는 데를 잘라 붙여야 된다는 얘기야. 맞지? 0 되는 데를 잘라 붙여야 돼. 그럼 0 되는 데가 어디밖에 없어? 지금 이 오른쪽에서 기울기가 0 되는데 2밖에 없잖아. 그지? 그렇게 만드는 p 값은 2뿐이다. 그러니까 유일하죠. 그죠? 유일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니은도 자연스럽게 참인 거야. 그지?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기억에서 니은으로 흘러 들어왔고 이걸 가지고 이제 디귿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디귿으로 넘어가 보면 요 다시 그려볼게 얘들아. 자, 이렇게 3차 함수 있어. 그지? gx를 아직 안 그렸고 f만 그렸어. 원점을 0인 대로 대충 그렸어. 여기가 2야. 그지? 그런데 p 값이 딱 2일 때를 생각해 보면, 그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지? gx 그릴 거야. gx는 노란색으로 그릴 건데, 요쪽은 뭐 똑같죠? 요쪽은 똑같은데, p가 2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지? 요거 있지. 요거를 여기다가 요렇게 평행이동해서 갖다 붙이란 얘기거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노란색이 GX가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에서 0하고 2의 가운데 변곡점이 1에 있는 것도 알 거고 요 극대극소 사이를 갖다가 어떻게 해버린 거야. 이렇게 눌러가지고 없애버린 거잖아. 그치? 없애버리면 0보다 작을 때랑 2보다 클 때는 점대칭 상황인 게 맞니? 그치? 그러니까 이때 상황에서 gx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기함수가 돼야 돼. 맞아? 기함수가 돼야 돼. 그러다가 보니까 기함수인 상황이라면 인티그랄 -1부터 1까지 이 상황에서야 여전히 계속 p는 2일 때야. 이거 dx는 계산할 필요 없이 무조건 0이란 얘기야. 맞아.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고. 0이야. 그런데 만약에 그럼 p가 2보다 크다고 생각해봐. p가 2보다 큰 상황은 그지? 여기서 잘라 붙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가서 여기서 잘라 붙여야 돼. 그러면 원점은 어차피 갖다 붙일 거잖아. 잘라 붙일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위로 올라간 상황이 될 거라고.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인티그랄 -1부터 1까지 gx, dx를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2였을 때가 이렇게 해서 기함수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지? 기함수보다 양수 쪽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양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림이 더 올라가니를 물어보는 거야.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거라고. 그림이 더 올라가니를 물어보는 거야. 2보다 클 때. 그러니까 당연히 참이지 그냥. 그지? 그러니까 그래프 해석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여전히 명불허전 평가원 문제잖아. 기역, 니은, 디귿이 너무나도 유기적으로 예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야. 그치? 그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라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 그지? 아, 산수한 거 있어 여기서? 선생님이? 없잖아. 그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로 또 요런 거 하나 나온 거예요. 그죠? F를 가지고 잘라 붙여서 만든 함수라는 새로운 표현. 이거 본 적이 없잖아, 솔직히. 너무 귀엽지 않니? 어쩜 이렇게 얘네들은 참 14번 문제 보면서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풀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 풀이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와, 씨. 게임 진짜 잘하는 애들 보고 뭐라고 불러? 게임? 족같이 하네. 이렇게 하잖아. 이게 칭찬이잖아, 게임에서는. 그지? 선생님 딱 14번 풀고 이렇게 했어요. 와, 진짜 문제 족같이 내네. 너무 잘 내네. 그지? 어쩜 이렇게. 그러면서 또 생각했지. 와, 우리 애들이 14번을 이렇게 깔끔하게 해석해서 산수 없이 그래프 개형만 가지고 풀어낼 수 있었을까? 생각이란 걸 할 여유가 있었을까? 또 실제 시험이니까 또 이제 긴장이 빨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텐데. 그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14번 할 때는. 15번도 귀여워요. 15번도 문제가. 뭐 맞은 사람이든 틀린 사람이든 느낌은 받으셨을 겁니다. 이거 뭐 해가지고 뒤쪽 함수에 대한 정보를 줬는데 앞에 A1을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가 15번 문제는 우선은 점화식 파트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 점화식 파트 여러 가지 문제들 유형 중에서 역추적하는 문제다. 여기까지는 아마 대부분 다들 해석을 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인정? 그지? 근데 선생님이 저 점화식을 보면서 다 여러분들 점화식이 있으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 들까요? 이 점화식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AN이 들어가서 AN 플러스 1번장이 나오는 거잖아. 밀어내기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범위가 다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여기는 2x 여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그 다음에 범위를 이렇게 쓸게요. 구간으로 쓸게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F로 바꿔놓고 여러 번 합성하는 문제 알아? 고등학교 1학년 표현으로 따지면 이렇게 하면 지금 15번에 나와 있는 점화식 수열 표현이랑 완전히 같은 표현이 돼요. 완전히 같은 표현이 돼. 완전히 같은 표현이 된다. 그럼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로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서 기울기가 2x 원점지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되고, 1이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1, 0. 이게 바로 요 안에서 노는 점화식 가지고 노는 녀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걸 그냥 여러 번 대입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점화식이 선생님은 이렇게 보였다는 거야. 합성함수가 그냥 점화식이야. 이해가 돼? 합성함수가 점화식이야. 함수가 뭐야 얘들아? 함수가 정의역이 인풋이고 치역이 아웃풋이지.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 근데 어떤 이 세상의 점화식을 보더라도 대놓고 홀짝 수열 관계가 아니라면 AN을 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서 AN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AN이 뭐야? AN이 인풋이지. AN 플러스 1이 뭐야? 아웃풋이란 얘기야. 이해가 돼요? 그죠? 패스요. 햄버거 먹재요. 패스. 인풋이랑 아웃풋 사이의 관계는 함수랑 수열이랑 점화식이랑 똑같은 거란 얘기야. 이해가 돼?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양수 쪽에서는 항상 함수값이 양수로 나와. 그지? 음수 쪽에서는 항상 함수값이 음수로 나와. 이렇다는 생각이 들 거야. 그지?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런 양념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시그마 이거 AK 있지? 5번째 항까지 더한 거. 그지? 이게 양수란 얘기가 있어. 근데 이게 양수가 나오려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아? A1, A2, A3, A4, A5가 다 양수가 나와야 돼. 그지? 그리고 여기에서 A5랑 플러스 A6가 0이 나오잖아? 그지? 근데 이게 양수가 돼야 되거든? 그럼 이것도 양수 나올 거 아니야. 양수에 양수 집어넣은 거니까. 양수 두 개를 더해서 0이 돼야 돼. 방법이 뭐밖에 없어? 양수밖에, 0밖에 없는 거야. 그지?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조건에서 이 그래프랑 연동해서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5랑 A6가 둘 다 0이 돼야 된다. 이게 그냥 툭 튀어나오게 돼요. 툭 튀어나오게 돼.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요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0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 또 0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 이 계속 그 다음부터는 계속 0 나오는 거야 이게. 그지? 이 문제의 상황은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약간 수용도 같이 역추적을 해봐야 되는데 A5, 그 다음에 A4, 그 다음에 A3, 그 다음에 A2, 그 다음에 A1 이렇게까지 역추적을 해볼 겁니다. 이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0하고의 근이 누구 있니? 마이너스 1, 0, 1이 있지? 마이너스 1, 0, 1이 있는데 그지?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음수는 안 된다 이거야. 맞아? 음수가 나오면 계속 음수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음수인 거를 제낄 수 있다는 얘기야. 모든 항이 0보다 커나 같아야 돼. 그래서 1일 때랑 0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A4가 1이 나오려면은 1하고의 근이 어디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2분의 1이지. 그지? 그럼 이러면 이거는 사실 2분의 1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럼 2분의 1이 되려면 또 2분의 1 되는 걸 그어요. 2분의 1 되는데 여기가 2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럼 그렇게 되는 근은 여기랑 여기가 어디겠어? 뻔하죠? 4분의 1이랑 4분의 3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A2는 어떻게 될 수 있어? 4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4분의 3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또 y 값이 4분의 1이란 얘기는 여기잖아. 그지? 여기 4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럼 4분의 1 되는데 여기랑 여기는 어디겠어? 뻔하지? 8분의 1이랑 8분의 7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8분의 1, 여기가 8분의 7 이렇게 될 거고, 요 때는 4분의 3 될 때 여기잖아. 여기가 4분의 3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x값은 정의역, 역으로 추적하는 거죠. 8분의 3이랑 8분의 5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요 때가 한 갈래가 있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A4가 0일 때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A4가 0일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세 가지, 마이너스 1, 0, 1인데 음수 나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 음수로 가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1, 이거 0. 근데 또 요게 1일 때는 또 이제 됐죠? 이거 해봤죠? 2분의 1인 거고, 그때는 또 어떻게 돼? 4분의 3이랑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근데 여기 그게 또 있지. 0하고 1이 또 있지. 근데 요거 1일 때는 또 2분의 1이고, 요게 0일 때는 이제 또 0이면 좋겠지만 그 조건이 대충 있을 거예요. 아, 이게 0일 때도 있고 1일 때도 있구나. 생각해야 되지. 이렇게. 됐나요? 그쵸? 이게 답니다. 그럼 여기는 8분의 1, 3, 5, 7이지? 다 더하면 2예요. 여기는 4분의 1, 4분의 3. 다 더하면 1입니다. 그죠? 여기 2분의 1 한 개 있고 1이 한 개 있어. 이거 다 더하면은 2분의 9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그지? 역추적하는 문제인데, 역추적을 저식을 그대로 놔두고 열심히 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지? 딱 보시면은 선생님은 왜 이렇게 그래프로 갔느냐, 그래프가 보였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왜 그래프가 안 보였느냐, 그 차이를 느껴보시면 되고요. 그 차이는 이제 어디에서 오는 거야? 이런 근 같은 거 본 거지 뭐. 식의 구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겪어온 사설 모의고사들 같은 데서도 저런 스타일의 역추적하는 문제가 많이 있었지, 그지? 많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더럽냐 이거야. 더럽지 않아, 깔끔해. 이 정도면 되게 깔끔한 거지. 그죠? 이 정도면 진짜 깔끔하지. 그래서 깔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평가원은 20번 20번은 뭐 fx는 그냥 써놓고 2분의 1 x 3승 마이너스 2분의 9 x제곱 플러스 10x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fx 이꼴 더하기 절대값 fx 플러스 x 이렇게 해놓고 플러스 6x 플러스 k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실근 4개가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20번 치고는 조금 산수가 좀 길어야 돼. 그래서 약간 계산을 좀 하긴 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래도 뭐 별게 있나요? 왜 항상 별게 없냐면 그냥 절대값이 있으면 뭐 하는 거야? 경우 나눠야지 뭐. 그지? 경우 나누는 거지. 그럼 결국 fx랑 이거 마이너스 x 요거 그러니까 플러스 x든 아무튼 해가지고 그 녀석의 근 쪽을 봐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생각해 보면 fx 플러스 x는 그지? 2분의 1 x 3승 마이너스 2분의 9x 제곱 플러스 11x 이렇게 돼요. 그죠? 얘가 양수냐 음수냐를 따져야 되니까 이게 0인 녀석의 근을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은 2분의 1 x 한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2 이꼴 빵이 돼요.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여기가 0일 때 x가 0일 때가 근이고 이 녀석은 0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편안하게 판별식을 집어넣으면은 9의 제곱 마이너스 4배니까 88을 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음수니까
부호가 바뀌는 포인트는 결국 x가 언제일 때 뿐이다. 0일 때 뿐이다 이거지. 그지? 0일 때 뿐이다. 그지?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풀 거냐면 6x까지 넘어갈게요. 그죠? 6x까지 넘어가서 편안하게 보면은 이렇게 봅시다. gx를 뭐라고 잡냐면 fx 플러스 절대값 fx 플러스 x 마이너스 6x까지 넘어온 거 이 꼴방의 실근으로 볼 거야. 이 꼴 k에 참. 그지? 근데 이 gx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x값이 만약에 음수잖아. x값이 만약에 음수면 이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지. 그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7x가 돼. 그지? 이거하고 k하고의 근을 보는 거고 오른쪽은 나중에 쓸게요. 는 k 이쪽 보는 거고 그 다음에 x값이 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는 더하기로 나오니까 어떻게 돼? 2배 fx 마이너스 5x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는 k하고의 근을 보는 거야. 그지? 이게 gx인데 요거 2배 fx 괜찮죠? 2분의가 딱 보이니까 요거를 갖다 써봅시다. 요쪽만 다시. 그러면은 이제 x 3승 될 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가 사라지니까 9x 제곱 될 거고 플러스 20x인데 5를 빼야 되니까 이제 15x 이렇게 될 거야. 그지? 이렇게. 그래서 뭐 얘는 됐고, 그지? g'x를 양수일 때만 미분을 한번 쳐놔볼게요. g'x를 이게 음수일 때는 1차 함수니까 너무 쉽잖아. 금방 그릴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녀석만 미분을 쳐보면 3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5 이꼴 빵이 되니까 1 마이너스 6 5 이렇게. 그래서 인수분해가 매우 간단하게 된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의 그림을 대충 모델링을 해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그지? 음수일 때야 그냥 마이너스 7x고 양수일 때는 이게 원점은 지나야 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원점을 지나는데 극대극수가 어디랑 어디에서 생겨? 1이랑 5에서 생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볼록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디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인 거지. 그지? 얘랑 y는 k 쪽이랑 실근이 몇 개 있어야 돼? 4개 있어야 되지? 그러면은 0일 때가 근이 3개잖아. 그지? 그리고 이거 1일 때 그때가 뭐야? 또 3개잖아. 음수로 내려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극대값 있는 데랑 0일 때 사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가 k는 0이고요. 이때는 G1만 구해보시면 되겠다. G1이 얼마니? G1 집어넣어봐. 1. 그럼 16에서 9를 빼니까 이게 7이란 말이야. 얘가 K가 될 때지. 따라서 가능한 K 값은 그냥 0부터 7까지지. 뭐 정수 K인가 자연수 K 더하래지. 1, 2, 3, 4, 5, 6 더하시면 답이에요. 1, 2, 3, 4, 5, 6 더하면 얼마냐? 7, 3, 21인가? 그쵸, 21. 이렇게 답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산수가 좀 있긴 하지만 이것도 뭐 그래프 개형을 안 그리고서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더 쉽다. 물론 선생님도 처음에 풀 때는 수식으로만 풀었는데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고 눈에 들어온다 이거야. 근데 이거는 못 풀었을 수는 있겠으나 그냥 여기서 사용된 아이디어 또는 개념은 뭐 하나밖에 없다? 뭐 근 찾는 거야. 많이 해봤을 거고. 절대값이야, 절대값. 절대값이 나왔어. 뭐 해야 돼? 절대값이 나왔어. 뭐 해야 돼? 경우를 나눠야지. 그지? 그 다음에 21번은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숫자가 제일 더러운 문제이긴 합니다. 고작 이 정도가 숫자가 제일 더러워. 21번 문제가. 그지? 근데 이거는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a가 1보다 큰 건 내비두고 y는 a의 x-1승 y는 로그 a의 이게 x 플러스 1이었으면 역함수였을 텐데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역함수가 아니라 평행이동 관계다 이런 얘기 했었죠. 여기에다 이게 y는 x 플러스 4가 있었는데 그지?
아니, 선생님은 이걸 보자마자 당연히 평행이동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그지? 그리고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새로 그릴 필요도 없다 이거야. 새로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 새로 그릴 필요가 없냐면, 물론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쓱, 이렇게 쓱,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x축이 어디 있어? 아, y축이 여기 있지? 그지? 그거를 일로 한 번만 데리고 왔으면은 갑자기 문제가 엄청나게 저렴해지더란 얘기야. 삼각형의 넓이만 잘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1이고 여기는 1이에요. 데리고 왔어. 그냥 그림에서. 응? 여기는 3이야. 여기는 3이야. 4하고 마이너스 4가 아니라. 그지? 근데 이렇게 보고 나니까 여기에서 얘를 무조건 그리고 싶지. 그리지 말라 그래도. 그지? 물론 얘는 실질적으로는 y는 x-1일 거야. 1,0을 지나지만. 하지만 평행이동을 한 상태에서 이거를 y는 x로 맞춰줘 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 길이가 얼마래? 루트 1에. 이 길이가 얼마래? 루트 1에. 왜? 2 루트 1을 반으로 쪼갰으니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2cm란 얘기 아니야? 맞아, 아니야? 2cm지? 그럼 여기는 몇 cm야? 에이, 잠깐만. 선생님 바보 같다. 여기가 2분의 3이야. 왜? 3의 절반이니까. 근데 거기서 이게 루트 2이려면 이게 여기서 1cm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5인 거야. 그래야지 한 칸 한 칸 1대1 된다고. 이렇게 해줘? 이렇게? 여기는 2분의 1인 거지. 여기가 0인 거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효은이 안 됐어? 지금? 아니 루트 2잖아. 기울기 1짜리가. 이게 한 칸이잖아. 한 칸 빠지고 한 칸 빠지고 더하고 나머지는 2분의 1칸씩 합쳐서 3칸 되는 거라고. 이게 어려우면 어떡해.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는 y좌표가 얼마가 돼야 돼? 여기 y좌표 하지 말고 여기 y좌표로 갈까? 역함수 관계니까 여기 2분의 5가 돼야 되죠. 따라서 그냥 a값이 그냥 원샷으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지? 이 지수함수가 2분의 1,5를 지나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말고 평행이동 해놓은 거. 그지? 그래서 이거부터 쓰면 됩니다. a의 2분의 1승은 2분의 5다. 그지? 양변을 제곱을 해버리시면 a 값은 4분의 25가 나오는 거야. 밑이 4분의 25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구하려는 삼각형은 여기랑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빗금친 이 삼각형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1, 2분의 5. 여기는 2분의 5, 2분의 1. 여기는 어디냐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1이 대입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마이너스 1, 4분의 25라고 해야 돼. 맞냐? 25분의 4지. 자, 역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세 점 다 나왔으니까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그지? 이게 계산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렇긴 하지만 우리한테는 이 세 점의 좌표가 나와 있었을 때, 그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지. 사선 공식. 중에서도 한 점을 원점으로 옮기시는 게 좀 낫겠지. 맞아? 그러면 효율적으로 갑시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여기로 왔다고 칠게요. 그럼 이걸 원점으로 바꿔놔요.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 2분의 1, 2분의 5는 x좌표를 1 가야 되니까 여기는 2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산수가 귀찮으니까 그냥 구조를 그대로 쓸 거야. 이거 50분의 1로 통분 안 하고 2분의 5에서 25분의 4를 뺀 거고, 여기는 말입니다. 여기는 2분의 5에서 1을 또 더해야 되니까 2분의 7에다가, 그지?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5분의 4를 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보는 거야? 원점으로 또 저쪽을 평이동한 거니까 A-, B-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지? 넓이만 구하면 되지? 넓이 S는 2분의 1 절대값 안에서 크로스로 곱해가지고 뺄 건데, 그지? 너희들이 봐도 알겠지만 요 녀석이 좀 숫자가 크다, 그지? 얘랑 얘랑 곱하자. 2분의 7에다가 2분의 5 마이너스 25분의 4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2분의 1 마이너스 25분의 4 요렇게 그지? 요걸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안할 거다라는 거예요. 산수를 좀 해줄까요? 해줄게요. 자, 2분의 1 절대값. 이게 산수도 항상 똑똑하게, 노가다도 똑똑하게 머리를 계속 쓰면서 해야 돼요. 한순간도 긴장하지 말고. 4분의 35에서 4분의 3을 빼니까 이게 4분의 32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거 50분의 해도 되나? 아니다, 약분 치자. 25분의 약분 치면 2니까 27에 14를 빼야 되고요. 여기는 6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5분의 8 절대값. 이건 또 약분 또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50을 곱하면은 뭐 답은 나올 거야. 괜찮지? 넓이 구할 때요. 이거 마이너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좋아요. 이거는 사선 공식을 하나 외워야 되는 그런, 그지? 불편함이 있잖아. 그렇게 하기 싫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유준이가 얘기한 대로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그죠? 이 밑변은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지? 이 점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공식 있지, 수직 거리 공식, 그지? 그거를 써서 넓이를 구하는 것도 훨씬 더, 그지? 노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지? 노멀하게. 뭐 어떤 방법을 했던 그 다음부터는 이 다음에 산수가 더럽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22번인데 22번도 결국에는 미적분이죠, 그죠? 22번도 보면은 최고 차항의 개수 1인 3차 함수고 이게 gx가 있는데 fx-3 요거 요렇게 그죠? 이거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그래서 h분의 절대값, 이게 절대값 또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0 플러스로만 가지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여기대로 그지 같네요. 이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걸림돌이었을 것 같아. 자, 너무너무 귀찮았다면 솔직히 이 상황에서 그냥 로피탈 써도 돼요. 로피탈 써도 됩니다. 그죠? 로피탈 써도 돼요. 맞지? 근데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일단 얘는 fx에서 fx-3은 내비두고 잠깐만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그지? fx-3은 내비두고 만약에 fx가 어떻게 됐어? 양수였으면은 그지?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여기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곱하기 2배 f 프라임 x 이렇게 될 거야. 맞아? 근데 fx가 만약에 음수였으면은 f x-3에다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f 프라임 x 이렇게 됐을 거야. 저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맞지? 음수인데서는 뭐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야, 그지? 절대값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때는 fx가 0이 돼버리면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좀 이따가 그림 그려주긴 할 건데 0 근처에서는, 그지? 이쪽은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니까, 그지? 이게 마이너스 달고 나와요. 맞나? 그지? 이게 여기 0이 돼버려 이게. 저쪽이랑 상관없이.
절대값을 해석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그래프에 대한 시행착오를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냥 3차 함수가 꿀렁꿀렁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프라임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지? 맞아? 맞지? 그래가지고 근데 근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게 이렇게 근을 예를 들어 가졌다고 쳐봅시다. 그죠? 그래버리면 선생님은 지금 어느 쪽만 그릴 거냐면 요쪽만 그려볼게요. 요쪽만. 이쪽만 그렸어. 아직 아무것도 안 그렸어. 이거는 그냥 F고 이거는 그냥 F 프라임이야. 맞아?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냐면은 맞나? 이상하다.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서는 그지? 여기에서는 양수일 때는 원래 F를 2배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 그지? 그지? 에이 맞아 아니야. 이거를 2배 한다고. 이거를 2배. 프라임을 2배. 그지? 근데 여기일 때 있잖아. 여기랑 여기 사이일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꺾어야 돼? 2배로 이렇게 꺾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양수니까 이거를 여기에서는 이거를 2배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이 그려지고요. 여기서는 음수니까 또 이걸 2배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아무튼 이게 그지 같은 게 그러면서 여기에서 딱방일 때는 또 이렇게 지켜야 돼요. 모델링만 하는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찢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그러니까 얘가 그지? 여기에 근에 따라서 굉장히 어떻게 되는 굉장히 찢어지는 곳이 많아져 버리는 거지 같은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불연속점이 되게 많은 함수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F랑 F 프라임을 연동해야 되니까. 그런데 결국 이 녀석을 갖다가 얘가 불연속인데 결국 후시딘인데 후시딘. 그지? 그 후시딘이 되는 데를 여기를 세 군데를 발라줘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곱할 때 fx를 그대로 곱하는 게 아니라 이걸 3만큼 평행이동해서 곱해야 돼. 그럼 어긋나 안 어긋나? 어긋나겠지. 어긋나니까 gx가 연속이 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gx가 연속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는 상황밖에 없냐면 예를 들면 x축이 또 이렇게 돼가지고 근이 f인데 근이 이렇게 한 개만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한 개 있는 상황만. 그럼 분명히 이 녀석은 여기가 0일 때 또 불연속이 벌어지는데 이 근 하나밖에 없는 후시딘이 한 개밖에 없는 녀석을 3만큼 평행이동해서 곱해버리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다는 얘기지. 그지? 이렇게 스타일 변화를 해보는 결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거나 그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거나 서로 다른 한 실근이 한 개인 케이스는 불가능해. 그럼 결국 뭐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치, 접할 때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접하는 건데 이제 답입니다. 이제 갑자기 답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접했기 때문에 또 미분계수가 또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그럼 여기 있지, 여기. 여기가 이 녀석의 불연속 포인트입니다. 그지? 여기가 이 녀석의 불연속 포인트야. 그지? 근데 그거를 원래 있던 F가 3만큼 평행이동해서 후시딘을 발라준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랑 여기의 근의 간격은 몇 칸 차이란 얘기야? 그게 3칸 차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러면 이제 갑자기 답 쓴다. 여기를 알파라고 잡는다면 여기는 뭐야? 알파 플러스 3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그럼 우리가 변곡점 이런 거 1대1을 알잖아. 그지?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알파 플러스 2가 돼야 돼. 요거를 왜 찾아놨냐면 1대2니까 실제로 이 그래프는
미분친 F'은 말이야. 여기 알파랑 여기 알파 플러스 2 이런 데서 근이 될 수밖에 없을 거란 얘기지. 그지? 그죠? 자, 그럼 이제 답 씁니다. 답 써요. 갑자기 gx가 이꼴빵이 되는 근 x는 그지? 원래 fx 이꼴빵 되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 fx 이꼴빵이 되는 알파랑 알파 플러스 3이잖아, 얘들아. 그치? 알파랑 알파 플러스 3인데 그거를 3만큼 평행 이동해야 되니까 누구랑 누구라고 할 수 있어? 알파 플러스 3이랑 알파 플러스 6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것도 있지만 여기가 근되는 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여기가 근되는 데. 거기는 미분친 녀석이 근되는 데를 우선 찾아야 돼요. 그죠? 미분친 데 근되는 데는 어디야? 알파랑 그죠? 알파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물론 fx 자체가 0이 되는 데도 있을 거야. 그거는 알파랑 알파 플러스 3인데 그거는 요 녀석이랑 중복이 벌어져요. 그래서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 이렇게 4개란 얘기야. 그지? 그럼 얘네들 4개를 다 합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4알파 플러스 2, 3, 6 더하면 11이지. 이게 문제에서 7이라고 알려줬을 거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알파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알파 값이 마이너스 1. 딱 떨어져요. 그러면 갑자기 fx는 그냥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지.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는 접하고요. 3 지나간 2에서는 그냥 만나고요. 그래서 fx는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쵸? 이게 답이야. 여기다 5 집어넣으면 66에 36 곱하기 3. 36 곱하기 3 하면 108인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 22번도 이제 3차 함수 가지고 노는 건데, 근데 그 와중에서 이 14번과 마찬가지로 14번도 뭐였어? 3차 함수 그래프 잘라 붙여서 만든 함수였지. 그지? 여기서 요거.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소울을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 그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또, 뭐 비슷한 거야. 사설에서 많이 나왔겠지만, 그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계속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4번이랑 22번, 이게 이제 수투 미적분 문제로 어려운 문제 2문제가 나온 거지. 근데 여전히 그 표현을 해석하는 거, 그거를 아이디어를 잘 떠올려야 되고, 표현이 해석이 잘 되면, 그지? 그러면 산수는, 노가다는, 평가원 수능에서는, 그지? 별로 할 게 없다. 그거는 항상 느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확통으로 넘어가는 건데, 28번은 개수를 열심히 세는 거고, 29번은 선생님은 29번을 이렇게 많이 틀릴 줄은 사실 상상을 못했어요. 그죠? 왜 상상을 못했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표를 딱 그리긴 그려야 되겠네. 1, 3, 5, 7, 9 이게 A, B, C, D, E가 아니라 A, B, C, B, A야. 그지? 그 다음에 Y도 보면은 Y, P 이렇게 해가지고 1, 3, 5, 7, 9 해가지고 바뀐 건 거의 요거밖에 없죠? 아이고 A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한 거냐면은 20분의 1씩을 이쪽이랑 이쪽으로 좀 더 준 거예요. 그죠? 근데 선생님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느끼기를 바랍니다. 이거랑, 그지? 이거랑 이거, 그지? 그리고 아까 전에 뭐도 얘기했었냐면 정규분포 그래프도 그렇지만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그지?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얘기 했었죠. 심화 이론에 이런 거 적어줬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 fx가 선대치 형태를 띠고 있으면 무조건 평균은 얼마다? A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선생님 이거는 정규 분포잖아요. 연속 확률 변수잖아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A, B, C가 어떻게 돼 있던 막대 그래프가 A, B, C, B, A 이런 형태들 아니면 뭐 A, B, C, B, A 이런 형태들 아니면 하물며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형태들 그치? 대칭성이 존재하면 평균은 어디야? 가운데지 뭐. 이게 안 보였다는 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였다는 건. 이게 안 보였다는 건 큰일 나는 거지. 그지? 근데 이게 보통은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이런 표현 자체를 또 거의 처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처음 보는 거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있긴 있는 거지. 맞아? 그지? 맨날 이런 것만 봤으니까. 정규 분포 형태만 봤으니까. 그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expectation x가 얼마란 얘기야? 5란 얘기야. 그지? 뭐 expectation y도 얼마예요? 5란 얘기죠.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분산 x가 산수 해볼게요. 분산 x가 이제 5분의 31인데 이래버리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expectation x 제곱을 구할 수가 있어. 그치? 그게 얼마야? 원래 이거에서 이거 제곱을 빼야 되지. 그게 요거니까 요거 제곱을 더하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은 5, 5, 25 플러스 5분의 31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럼 그게 뭐가 돼요? 5분의 125에서 31을 더하니까 156인가? 뭐 이렇게 된다고 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녀석은 y의 분산을 구해야 되잖아. y의 분산. 그지? y의 분산을 구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자연스럽게 expectation y제곱 요거를 구해야 돼요. 그죠? 요거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 expectation x제곱이 뭐냐면 이거 제곱에 예곱하고 이거 제곱에 예곱하고 이거 제곱에 예곱하고 이거 제곱에 예곱하고 이거 제곱에 예곱한 거잖아. 그래서 더한 거잖아. 그게 얘라며. 그지?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이거 제곱에 예곱하고 이거 제곱에 예곱하고 이거 제곱에 예곱하고 이거 제곱에 예곱하고 그거를 하면은 같은 구조가 나와요. 그죠? 그게 얼마야 일단? 그게 얼마긴? 5분의 156이지. 더하기 그 다음에 추가적인 요소만 계산하면 될 거 아니야. 추가적인 요소가 뭐야? 이거 제곱에 20분의 1 곱한 거. 그게 뭐야? 20분의 1 더하고 이거 제곱 얼마야? 25잖아. 그 마이너스 10분의 1 곱한 거. 마이너스 10분의 25 플러스 이거 제곱 얼마야? 81 20분의 1에다가 81 곱한 거.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나와요. 이거 뭐 미지수 써서 할 것도 없어. 똑같은 게 출현하고 추가 요소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라고. 맞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열심히 계산했더니 5분의 164가 나왔어요. 이게. 그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분산 y는 어디야? 여전히 5의 제곱에서 누구를 빼면 돼요? 5분의 164를 빼시면 됩니다. 아니죠. 반대로 했네요. 5분의 164에서 25를 빼시면 돼요. 이걸 열심히 또 계산을 하면은 125를 빼는 거니까 5분의 39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 10을 곱하는 거지. 그냥 39에다가 2를 곱하면 되겠다. 얼마야 그럼 78? 78 그래 78 이렇게. 산수가 뭐 요 정도야. 두 줄. 이 정도 두 줄이야. 아이디어에다가 산수 두 줄이라고. 그지? 아이디어가 생각해야 되고 그 쓸데없는 연립방 정식이나 미칭 노가다 풀이는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죠? 어디에서? 내가 안 그랬어.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수능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사설에서는 어땠어요? 우리가 풀던 사설에서는 아이디어가 좋았던 문제든 나빴던 문제든 마무리를 하려면 그 거지 같은 산수가 좀 필요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30번. 이거는 뭐 전형적인 이제 중복조합 가지고 30번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그죠? 이게 선생님이 통계 킬러 문제가 최근 3년 동안 안 나왔다 그랬고, 이항 정리 그 킬러 문제가 또 최근 3년 동안 안 나오고, 최근 3년 동안은 킬러 문제는 대부분 다 이 중복조합에서 대부분 많이 나왔다. 경우의 수. 뭐 확률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지? 그랬는데 이 9월 평가원에서 중복조합, 부정방정식 해외 개수 가지고 적절히 하는 문제를 냈어요. 그죠? 의미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좀 이따가 얘기해 볼게요. 좀 이따가. 일단 그냥 문제를 풉시다. 그죠? 편안해요. A, B, C, D 합쳐가지고 어떻게 된대? 14개 만들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에서 문자들 A, B, C, D는 적어도 1개 이상씩은 받아야 되는데 9개 이하로 받아야 된대. 근데 문제에서 또 적어도 한 학생은 짝수개의 사인펜을 받는데요. 적어도 하나의 짝수. 적어도 한 명은 짝수란 얘기니까, 그지? 이렇게 봅시다. 1번. 이걸 만족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두 번째, 그지? 적어도가 아닌 케이스는, 그지? 모두, 4명이 모두 어떻게 하면 되겠어? 홀수로 받아가면 되겠지? 홀, 4개 더해도 짝수 되잖아요. 14. 그죠? 이걸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일단 자연수니까 일식 절삭해. 그지? 그지? 그럼 이건 이제 10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문자들은 그냥 간단하게 쓰자. 문자는 일식 절삭했으니까 0부터 어떻게 되면 돼요? 8까지만 되는 거지. 8까지만. 그러면은 이것도 답이야. 그냥 전체 경우에서 또 빼는 거야. 4H10에서 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를 빼냐면, 어떤 문자가 9 이상이 나올 때잖아. 그럼 9 이상이 되는 거는 10이지. 그지? 그러니까 10빵빵빵 이런 순서쌍도 있을 거고요. 그죠? 형상화만 할게요. 9, 1, 빵빵 요것도 있을 거예요. 요 케이스만 빼면 됩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13, C, 10이니까 이거 3 바꾸고, 그 다음에 10빵빵빵은 노가다로 세는 게 낫겠지? 이거 섞으면 몇 가지? 4가지. 91빵빵도 A, B, C에 뿌리면 갑호순이니까 4팩 나누기 2팩. 이거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계산하면 286에서 16을 빼가지고 아마 이게 270까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두 홀수인 케이스는 문자를 이렇게 잡는 게 좋겠죠? 2A 다시 플러스 1로. 이래야지 문자가, 그지? 0부터 들어갈 수 있어. 음한인 정수로 바뀌죠. 2B 다시 플러스 1 플러스 2C 다시 플러스 1 플러스 2D 다시 플러스 1. 이게 이제 14다. 이렇게 해버리면 1111 4개 빼가지고 10 만들고 반으로 갈라요. 반으로 갈르면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가 5만 만들면 되는데, 그지? 여기에서는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가 0을 집어넣어야 첫 번째 홀수니까 음한인 정수는 만들 수 있는데, 그지? 최대 홀수가 9잖아. 그지? 최대 홀수가 9란 얘기는 이 녀석이 9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A 다시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가능해? 4까지 가능한 거지.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냥 풀면은 일단 4H5인데 4H5에서 조금 빼야 돼요. 어떤 케이스를 빼야 돼요? 문자가 5 이상이 나오는 케이스지. 근데 그거는 뭐밖에 없어? 5빵빵빵 이 순서쌍밖에는 없네요. 맞죠? 자, 그러면 이거는 8, C, 3인데 빼기 요거 섞으면 4가지잖아. 그지? 그래서 8, 7, 6, 3, 2, 1 7, 8에 56 56에서 2를 빼면 52가 되네요.
그죠? 답입니다. 전체에서 적어도가 아닌 케이스, 모두 홀수인 케이스 빼면 돼요. 뭐야 이거? 270에서 52를 빼니까 21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뭐 평소에 풀던 문제랑 특별할 것도 없지. 별반 다를 게 없죠. 특별히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특별히 산수가 더러워지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죠? 철저하게 확통에 대해서는 그지? 힘을 쫙 빼놨다. 그지? 너희들이 말고 평가원에서. 그지? 그러면 간단히 그냥 원샷으로 갑시다. 뭐 다 하던 얘기들 했던 얘기들을 이제 종합하는 것 뿐이니까. 이렇게 볼까요? 9월 평가원 뭐 대충 총평 일할 것도 없지. 선생님 같은 그런 듣보자 허접 쓰레기가 무슨 평가원을 평가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죠? 그래도 남은 2개월 어떻게 보내느냐. 그리고 사설 개 많이 풀어봤자 실력 향상엔 도움이 되지만 실제 시험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 그지? 그리고 문제의 퀄리티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지? 총평을 해보면 이런 거죠. 일단 무조건 첫 번째는 보시면 알겠지만 6월부터 계속해서 선생님이 했던 얘기인데요. 그죠? 공통과정이랑 선택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확통이죠. 누누이 했던 얘기지만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한 거야. 결국 어디를 잘 봐야 돼? 공통 부분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리고 공통 파트에서는 수원이랑 수투가 있는데 둘 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지? 굳이 너네가 더 많이 틀린 번호나 굳이 문제의 난이도가 더 높거나 굳이 문제가 좀 더 참신하고 아이디어가 있는 문제들을 따지면 어느 쪽이다? 수투 쪽이다. 이거 동의하는 바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공통 파트가 중요하다. 수투가 중요하다. 그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6월, 9월이 모두 끝났으니까 아까 전에 이제 번호 비교해봤던 거 그런 거 기억나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천천히 해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빈칸 채우기가 있었어요. 빈칸 채우기는 6월도 안 나오고 9월도 안 나왔어.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 수능에서도 이제는 빈칸 채우기 문제를 안 내겠다는 얘기나 다름없어. 90% 이상이야. 물론 이래놓고 수능에서 낼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낼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 아니고서도 이 참신하게 낼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이런 거 아까 전에 있었죠? 11번은 어렵지 않지만 적절한 적분 문제가 나오는 것 같고, 12번은 삼각형 활용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잡은 것 같다는 얘기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19번은 속도, 가속도, 속도, 거리 그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 그 다음에 20번, 22번 이런 것도 다 미적분 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짜잘한 내용들에 더불어 세 번째는 이제 그 얘기했던 거. 삼각함수, 그래프. 선생님은 계속해서 이 뇌리를 스치는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여기도 미리 적어놓긴 했는데 6월 15번입니다. 6월 15번. 그죠? 이 문제가 선생님의 완전 마인드를 사로잡았더니 바로 6월 15번. 이게 이제 6월에서는 15번인데 지금 9월에서는 10번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를. 그러다가 보니까 참신함도 훨씬 떨어졌고 여러분들도 누구나 풀 수 있었고, 그지? 쉬웠지. 그러니까 맞추긴 맞췄는데 이게 다시 15번으로 가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상학함수 그래프 해석이었지? 그지? 그 다음에 이번에 그래프 해석하는 거는 뭘로 나왔어요? 지수로그 그래프 해석이 몇 번에 나왔어? 9월에서는. 9월 몇 번이야? 아까 전에 평행이동한 거, 삼각형 넓이 구한 거. 21번? 그지? 9월 21번. 이거를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사실 6월 15번 삼각함수 그래프 기억 니은 D가 문제 있지. 그 문제가 9월에 21번으로 옮겨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단원 이동이 일어났다. 그지? 그런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선생님은 지수로그 함수나 상학함수 그래프를 해석하는 수원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 이거는 어찌됐건 저찌됐건 6월 9월에 모두 박혀있지. 그치? 이거는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요쪽을 되게 감명 깊게 봤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요거는 9월 거는 전형적입니다. 많이 풀어봤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가지고 역함수도 생각하고 많이 봤었지. 그지? 많이 봤어. 요거는 많이 봤어. 근데 6월 게 요게 참신해. 그지? 그러니까 수능에서 만약에 낸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왔었잖아. 그동안. 그지? 요거는 처음 보는 거라 그랬지. 기가 막히죠. 선생님은 이쪽을 일단 우선 좀 더 높게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9월로 따지면은 14번이랑 22번에 해당하는 건데 결국 뭐야 이거는 수트 미적분 가지고 노는 거 심화 문제지 뭐. 그지? 이거고 이게 이제 6월에서는 뭘로 나왔어? 6월에서는 뭐지? 일부러 갖고 왔는데 22번은 똑같을 거고 그거 있잖아. 이상한 표현 있었던 거 절대값 나오고 있다고. 20번도 그랬었고 맞지? 14번도 그랬고 이때는 14번, 20번, 22번 이렇게 3개나 나왔었어요. 결국 여기는 개핵심이다. 원래 지금 공통 파트가 중요하고 공통 파트 중에서도 수원이랑 수투 중에 수투가 좀 더 그 아이디어나 핵심이 몰려있다 아니면 킬러가 몰려있다 라는 얘기는 결국 여기 얘기예요. 14번, 22번, 14, 20, 22번 6월로 따졌을 때 저 5문제는 그냥 머릿속에 외우고 가야 돼. 특히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고 6월 때 14, 20, 22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봐봐. 결국 뭐가 중요한 거냐면 어떤 희한한 표현이 나오지. 그지? 그 표현에 대한 뭐야? 표현에 대한 해석이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지? 여기에 여러분들의 또 소울을 담으셔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것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5번째. 그죠? 객관식 마지막 15번 있지. 그지? 15번은 수원으로 내기로 작정을 한 듯 하다. 그지? 6월에는 뭐였어? 삼각함수였다면 삼각함수 그래프 선생님이 얘기한 거. 근데 지금 이번에 9월에는 뭐였어요? 점화식으로 나왔죠. 그죠? 그래서 22번 객관식 마지막 킬러 문제는 수투 쪽 이쪽을 잘해야 되고 15번 객관식 마지막 쪽은 수원으로 방향을 잡은 거다. 6월의 상학함수 그래프에서 9월에 점화식으로 나왔으면 이제 15번 문제는 지수로그는 안 나온다는 얘기야. 격자점 세는 것도 안 나온다는 얘기야. 평소에 선생님이 하던 얘기대로 간다는 얘기야. 근데 삼각함수 그래프로 나올지 그냥 삼각함수로 나올지 삼각함수 그래프로 나올 거야. 또는 점화식으로 나올지 이 둘 중에서는 이제 맛보기다. 둘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삼각함수 활용 도형의 활용 있지. 그거는 이미 12번에서 6월 9월에 12번에 둘 다 박혀 있으니까 그지? 자리를 12번으로 잡은 거다라는 거야. 맞아? 그 정도 생각할 수 있고 물론 약간의 번호 변동이나 난이도 조절은 있을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럼 확통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선생님이 지난 6개월 동안 확통은 통계 쪽이 어려운 문제로 킬러 문제로 하나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항 정리 같은 것도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랬는데 물론 6월이야. 시험 범위가 수원 수투는 계속 전범이었지만 확통은 이제 6월은 요만큼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확통 킬러 문제 있어 없어? 통계 킬러 문제 있어 없어? 이항 정리 문제 어려웠어 쉬웠어? 어렵지도 않았지.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나와 있는 29번 30번도 되게 할만하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거는 힘 뺐다. 왜 힘을 뺐어? 문이과 통합과정의 첫 해야. 그지? 이거는 미리부터 예상이 됐던 거야. 선생님이 거의 1년 내내 얘기했어. 그지? 문이과 통합과정의 첫 해라고. 그러면 문이과 통합과정 같은 냄새를 적어도 첫 해는 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부터 공통 파트에 더 힘이 들어갈 거라는 거는 그지? 이미 예상이 됐던 거라고. 그런데 공통 파트도 힘을 꽉 줬는데 선택 더더군다나 문과 학생들 확통하는 친구들한테 확통까지 힘을 꽉 주면 그지? 이건 개 털리는 거야. 그러니까 힘을 뺐다 확통은. 거기에 더더군다나 문제들을 보니까 이거 최근 2, 3년간 유행했던 중복조합 문제들 그대로 9월 평가원 가장 중요한 수능 전 마지막 평가원 모의고사에도 그대로 냈다라는 얘기는 그지? 기존 경향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유지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확통은 공부를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야. 그지?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고 너무 힘줄 필요도 없다. 우리는 수원 수투에 좀 힘을 줘야 된다. 확통은 기존 경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던 대로 공부하시면 된다. 그지? 그리고 마지막 7번. 마지막 7번. 이거 진짜 너무 제발 부탁인데 그냥 제발이 아니라 제발 부탁인데 2점짜리, 3점짜리 좀 다 맞으면 안 될까? 이게 선생님 부탁이야. 다른 거는 됐어. 그지? 22번 틀려도 돼. 실제 너희들의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틀린 문제들에서 고3 되기 첫날부터 했던 얘기가 이거였잖아. 그지? 근데 지금 여러분들 채점한 거에서 2, 3점짜리를 맞았다고 해놓고 다시 등급을 한번 매겨봐. 몇 등급이 올라가는지. 깜짝 놀라지. 아무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세요. 시험 보느라 고생했어.